네. 엘라스틱 스택을 이용한 서울시 지하철 대시보드 다시 만들기.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아마 오늘 영상이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영상에서 저희는 서울시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로그스태시를 이용해서 그 내용들을 엘라스틱 서치에 새기느라고 형태소 분석기를 이용을 해서 놀이 애널라이저를 이용한 매핑을 설정을 하고요. 키바나 대시보드를 이제 만드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스크립트 필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인제스트 파이프라인을 설정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완성된 대시보드를 한번 활용해 보는 것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완성된 대시보드를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라인 차트, 키바나 비주얼 빌더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라인 차트랑 닷 차트를 이용해서 승차 인원, 하차 인원, 전체 인원들을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승차 인원, 하차 인원의 전체 카운트를 보여주는 이제 매트릭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추가를 했고, 그 다음에 호선별로 이제 인원수를 보여주는 라인 차트, 그리고 이제 승차 인원 역별로 이제 사람들이 많은 역을 보여주는 태그 클라우드, 그리고 이제 지도, 승차 인원과 하차 인원 지도를 각각 따로따로 만들었고요. 승차 인원수 비율과 하차 인원수 비율을 이제 0에서 300명, 300에서 1000명 이런 식으로 시간대별로 이제 승하차 인원 수를 이렇게 보는 또 이제 파이 차트를 추가를 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서 좀 잘못한 게 하나 있었는데요. 요 하차 인원에서 지난번대로 따라 하셨으면 여기가 아마 people in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필드를 버켓 필드도 people out으로 바꿔주셔야지 이게 정상적으로 이제 표시가 됩니다. 예, 유의를 하시고요. 자, 오늘은 한번 다른 것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구글 아날리틱스로 뭔가 웹사이트 같은 것들을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구글 아날리틱스로 분석한 그 대시보드 내용을 보시면은 거기에 이런 차트가 있습니다. 요일별로 시간대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접속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차트가 있는데요. 한눈에 보기 굉장히 이제 편한 그런 차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모양의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데이터를 요일 그리고 시각 하루 중에 뭐 0시부터 23시까지 중에서 어떤 시간인지를 알 수 있는 시각 필드가 있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갖고 있는 필드 중에는 그런 필드들은 없습니다. 그런 필드들은 없고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이제 뭐 호선, 역명, 위치 그리고 승차 인원만 있는데 이제 그것들은 저희 날짜 필드인 타임스탬프 골뱅이 타임스탬프 필드에서 추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 메트로를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검색을 하면서 쿼리를 좀 추가를 할게요. 너무 전체 검색을 하면은 이제 바쁘니까 레인지 쿼리로 골뱅이 타임스탬프가 2018년 1월 1일부터 1월 2일 사이인 걸로 네, less than equal이 less than으로 할까요? less than으로 해서 개봉 한 5,500건 정도가 나오고요. 자, 여기에 이제 엘라스틱 서치에서는 필드를 가져올 때 스크립트를 추가해서 만든 스크립트 필드라는 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립트 필드를 만드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용은 이제 스크립트 필드라고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사용할 스크립트 필드 이름을 추가를 합니다. 먼저 하루 24시간 중에 시각 정보만을 가져오는 걸 한번 해볼 텐데요. 스크립트 필드 이름을 hour of day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스크립트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디폴트로 랭귀지는 이제 페인리스고요. 요거는 사실 생략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직접 입력을 하실 때는 소스라는 구문 안에다가 이제 스크립트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페인리스 언어의 코드를 넣으시면 되는데 이거를 한 줄로 다 넣으셔야 돼요. 줄바꿈을 하시면 안 되고 한 줄로 다 넣으셔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번거롭기 때문에 키바나에서는 줄바꿈을 편하게 하실 수 있게 따옴표, 쌍따옴표 3개를
입력을 하면은 그 중간에다가 이제 줄바꿈을 해서 스크립트를 여기다가 자유롭게 쓰실 수 있는 그런 문법을 지원을 합니다. 기본적인 문법은 그룹이랑 비슷하고요. 자바를 아시는 분들은 좀 자바의 문법과 연관지어서 좀 추정해서 사용을 하시면은 생각처럼 좀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은 이제 define으로 hour of day라는, 좀 줄일까요? hod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하고요. 스크립트 필드에서 페인리스에서 값을 가져올 때는 독이라고 하고 그 안에다가 이제 필드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타임스탬프 골뱅이 타임스탬프를 하고 점 value를 가지고 옵니다. 우선 이 값을 한번 리턴을 해볼게요. 리턴해서 HOD를 리턴을 하고 실행을 하면은 이제 hour of day라는 필드가 이렇게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스크립트 필드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다른 필드들은 이제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보이게 하시려면은 여기다가 underscore source를 하고 보실 필드를 이제 배열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골뱅이 타임스탬프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이제 타임스탬프랑 골뱅이 타임스탬프랑 이제 우리가 만든 필드들과 이렇게 같이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타임스탬프 밸류에서 여기서 이제 날짜를 가져오려면은 HOD에 여기서 바로 할까요? hour of get hour of day를 가져오는 이제 함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져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0시면 0, 20시면 20, 1시면은 1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게 문법이 좀 바뀌었나봐요. 그래서 get hour of day가 아니라 get hour를 쓰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get hour를 이렇게 가지고 오면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키바나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스크립트 필드를 키바나에 추가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소스 부분을 이제 카피를 하고요. 그 매니지먼트 메뉴에 가셔서 키바나의 인덱스 패턴 메뉴에 가시면은 이제 우리가 만든 인덱스 패턴이 있죠. 거기에 스크립트 필드라는 이 탭으로 가셔서 스크립트 필드를 추가를 해줍니다. 필드 이름은 hour of day고요. 랭귀지는 페인리스로 놓고 타입은 넘버 값으로 놓고 이 내용을 카피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고 이제 내용을 여기서 검증을 해보면은 미리 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타임스탬프를 이렇게 같이 볼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하고 자, 저장을 합니다. create 필드에서 저장을 합니다. 그럼 이제 hour of day라는 필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시각을 가져왔으니까 요일을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살짝 카피를 해서 이번에는 스크립트 필드 이름을 day of week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랭귀지는 페인리스고요. get hour가 아니라 day of week로 할게요. get day of week로 하고 가져오기를 하면은 여기도 이제 deprecated 됐으니 get day of week num 해서 get value를 해서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져와 보면요. 이렇게 8월 1일은 1 그리고 다 1이네요. 8월 1일 했으니까 8월 2일부터 3일 하면은 2 6일에서 7일 하면은 6이겠죠. 그리고 다시 10일을 하면은 아마 다시 3이 나와야겠죠. 네, 그렇게 일주일을 숫자로 바꿔서 가져오는데요. get day of week enum이 아니라 이제 get value를 빼고 해보시면 여기 이제 값이 안 나오네요. 다시 한번 네, 요거를 이제 가져오는 거를 또 추가를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요일을 갖고 오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get value를 가는 게 아니라 get display name이라는 값이 있어요. 그래서 get day of week enum이라는 값을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은
day of week이라는 필드가 있는데 얘가 이제 리턴 타입이 enum이거든요. 그 enum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그 어차피 열거형 타입이죠. 그리고 가져오는 값이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가져오게 되는데 그 get display name 값을 해서 표시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get value를 하면은 아까 그 get value를 하면 아까 그 인티저 값으로 가져오게 되고요. get display name을 한 다음에 text style locate를 지정을 해서 얘를 또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diff 또 내용 카피를 하고 아까 그 get display name을 하게 되면은 text style은 이제 여기에 short로 해볼게요. 그리고 locate은 US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Wednesday 그리고 자, 뭐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우선 숫자로만 할게요. 잠시만요. 0 Wednesday, Tuesday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요. 이거를 이제 코리아로 하게 되면은 코리아로 하게 되면 이제 화, 수 이런 식으로 이제 한글로도 나옵니다. 요거는 근데 저희가 나중에 해볼게요. 왜냐면은 스크립트 필드에서는 그 단일값만 우선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우고 이 부분을 다시 카피를 한 다음에 다시 테스트를 하고 매니지먼트에 가서 인덱스 패턴에 가서 기반한 인덱스 패턴에 가서 다시 스크립트 필드를 추가를 해줍니다. 여기는 day of week으로 할게요. 그리고 리턴을 이렇게 하고 보시면은 제대로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 그 차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그 탭을 닫아버렸는데 아까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보신 그런 모양은 히트맵이라는 차트고요. 서울 메트로 로그스를 선택을 하고 value는 우리가 늘 하던 sum 값에 people in 값을 해야겠죠. people in 그리고 in 1 그리고 이제 버킷은 x축은 저희가 terms aggregation으로 해서 아까 그 시간 값으로 하겠습니다. hour of day로 하면은 네, 지금 24개는 해야겠죠. 자. 근데 지금 이렇게 terms aggregation은 디폴트로 항상 그 값이 많은 값부터 이제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오더를 다시 매트릭 순차인원의 매트릭 값이 아니라 알파베티컬로 바꾸고 어센딩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0시부터 1시, 2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로축도 추가를 해줘야겠죠. 엑세시스를 하고 똑같이 terms aggregation을 해서 이번에는 week of, day of week를 하고 일단 실행을 해보면은 이렇게 월, 화, 수, 목, 금이 나오는데 여기도 보시면은 크기가 큰 순서대로 되기 때문에 1, 2, 3, 4 잠시만요. 1, 2, 3, 4, 5, 6 이것도 이제 매트릭을 알파베티컬로 하고 어센딩으로 해서 보시게 되면은 5개밖에 안 나오죠. 7개로 해야겠죠. 1, 2, 3, 4, 5, 6, 7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1이 월요일, 2가 화요일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었던 것 같아요. 1이 일요일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요일별로 그 시각별로 이런 차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저장하실 수가 있는데요. 엘라스틱서치에서 스크립트 필드를 지원을 하긴 하지만 사실 스크립트 필드는 이제 메모리를 많이 소모를 해요. 왜냐면 이제 쿼리를 할 때
검색 결과를 메모리에 올려서 그거를 다시 집계를 한 내용들을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엘라스틱서치에서는 애그리게이션을 할 때 메모리를 덜 사용하기 위해서 그 독밸류라고 하는 특수한 자료 구조의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데 스크립트 필드는 그 독밸류를 사용을 하지를 않고 메모리를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이제 엘라스틱서치에서는 이렇게 사용할 데이터는 무조건 다 필드로 만들어서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일단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하지 않고 저희가 필드를 직접 만들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데이터를 넣으려면은 데이터를 재색인을 해야 돼요. 근데 재색인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 중에 이제 ingest pipeline이라는 게 있습니다. get 한 다음에 이제 underscore ingest pipeline이라는 걸 보시게 되면 이제 만들어져 있는 ingest pipeline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ingest pipeline에는 이제 프로세서라는 걸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apm이란 파이프라인이 있으면은 프로세서에 apm user agent라는 뭐 필드를 뭐 추가를 한다거나 파이프라인 필드는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유저 에이전트 필드라든지 파이프라인 필드라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GOIP를 이제 하는 이런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날짜 타입을 ISO 8601로 이제 집어넣는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G서브로 해서 패턴을 바꾸는 파이프라인 같은 것들을 정의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 하나에다가 프로세서를 정의해서 넣을 수가 있는데요. 파이프라인 하나 안에다가 이제 프로세서 여러 개를 정의해서 마치 로그스태시의 그 필터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파이프라인을 하나 만들겠고요. 파이프라인을 만들 때는 파이프라인의 세부 정보를 보시고 싶으면 여기다가 이제 그 파이프라인 이름을 써주시면 이렇게 그 파이프라인만 보실 수 있고 삭제를 하실 땐 여기다가 이제 딜리트를 하시면 됩니다. 딜리트해서 하면 이 파이프라인이 삭제가 돼요. 그리고 파이프라인을 새로 만드실 때는 풋하고 파이프라인을 하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our and wig이라는 이름의 파이프라인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파이프라인에는 이제 디스크립션을 간단히 적어줄 수가 있고요. and day from timestamp 타임스탬프 필드로부터 이제 hour of day랑 day of week 필드를 이제 추출하는 그런 필드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똑같이 이제 프로세서를 추가를 해줍니다. 프로세서를 추가를 해주는데 저희는 이제 스크립트 프로세서를 사용을 할 거예요. 엘라스틱서치 도큐먼트에 가보시면요, 그 ingest 파이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세서 종류들이 있는데요. 로그스태시에서 사용하였던 그 프로세서들도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날짜 프로세서라든지 드롭 아니면은 그록, GOIP 이런 이제 자주 사용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건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즘은 저희가 로그스태시는 이제 다른 뭐 예를 들면 RDB나 카프카나 이런 것들과 이제 통합할 때 데이터를 통합할 때는 사용을 하는데 단순히 그 파일 같은 곳에서 소스를 읽어서 바로바로 변환을 하는 거는 이제 비츠만 사용을 해도 충분하다고 보통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세서 중에 이제 스크립트 프로세서가 있고요. 자, 근데 이 스크립트 프로세서에 보시면은 뭐 랭귀지 선언 부분은 똑같습니다. 랭귀지는 이제 페인리스이고 여기도 이제 소스를 하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소스를 여기다 저장을 하실 수도 있고 다른 곳에 저장해 놓은 그 스크립트를 불러다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불러다 쓸 때는 소스 대신 여기다 id를 한 다음에 이제 거기서 스크립트 id만 적어주시면 그 스크립트 내용을 불러오는데 저희는 여기서 그냥 소스로 다 적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선언부가 약간 달라요. 아까 스크립트 필드에서는 이제 독하고 안에다가 이름을 쓰고 밸류를 했는데 페인레스에서는 ctx 필드 이름을 이렇게 바로 써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다르다는 거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네,
이렇다는 거 좀 알고 계시고요. 자, 여기서도 따옴표 3개를 놓고 여기서 선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선 골뱅이 타임스탬프를 가져와 볼게요. 타임스탬프를 가져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ctx. 골뱅이 타임스탬프를 하면은 원래 이제 다른 필드들 같은 경우는 가지고 옵니다. 근데 골뱅이 타임스탬프 같은 경우는 특수 문자가 있잖아요. 이런 필드들은 이렇게 가져오시면 오류가 나요. 그래서 이 필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져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져오시고 이제 이 ctx라는 그 문법을 사용하는 이유가 요거를 이제 다른 필드로 저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ctx에다가 타임스탬프라는 필드 값을 놓고 이거를 ts 값을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넣는 거를 간단히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골뱅이 타임스탬프 값이 ts라는 필드가 생성되면서 같이 사용이 됩니다. 요거를 잠깐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요거를 테스트하려면 이제 리인덱스를 해야 되는데요. 포스트 리인덱스를 하고 소스는 이제 소스의 인덱스는 서울 메트로 로그스탯이 2018. 근데 이거를 다 가지고 오면은 좀 오래 걸리니까 여기다가 이제 쿼리를 추가를 해서 아까 했던 요 레인지 쿼리를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하루치만 가져오겠죠? 하루치만 이제 재색인을 해보는데 어디다가 하냐면은 인덱스는 서울 메트로 로그스 테스트에다가 하겠습니다. 테스트에다 하고 이때 여기다가 이제 파이프라인을 우리가 만든 요 파이프라인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파이프라인의 아이디를 여기다 써주시면 됩니다. 저장을 했죠 이건. 그리고 이제 리인덱스를 해보시면은 자 5500개가 색인이 됐고요. 서울 메트로 로그스 테스트를 한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ts라는 필드가 추가가 되고 타임스탬프 값이 이 ts에 복사가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ts가 아니라 이제 제대로 이거를 그 hour of day랑 day of week으로 만들어 줘야겠죠. 일단 요거는 다시 재색인을 계속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요거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삭제를 하고요. ctx 대신에 이제 근데 요렇게 가져온 건 얘가 날짜 타입이 아니에요. 날짜 타입이 아니고 날짜 타입이라는 거는 그 엘라스틱서치에 색인이 된 이후에 엘라스틱서치가 판별을 하는데 스크립트 안에서 얘는 그냥 그 텍스트 타입으로 문자열로 얘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ts라는 필드는 문자열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얘를 이제 데이터 포맷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define 해서 simple data format이라는 필드를 하나 추가를 하고요. simple date format. 그래서 자바에서 일반적으로 텍스트를 그 스트링을 날짜로 바꿔주는 그런 그 방법을 여기다가 이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yyyy 헷갈리니까 이거는 다 그 작은 따옴표로 할게요. yyyy dd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 큰 따옴표로 하고 어차피 요 따옴표 3개면은 얘가 알아서 다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t 그 다음에 ss.sss 이런 식으로 이제 날짜를 읽어서 심플 데이트 포맷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날짜 타입을 하나 데이트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서 얘는 sdf에 파스해서 이 필드 있죠? ts라는 필드를 이제 파싱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캘린더를 하나 선언을 합니다. 캘린더를 선언을 해서 얘는 이제 캘린더에 get instance에 캘린더 인스턴스를 하나를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캘린더에 set time에서 아까 이 날짜를 선언을 세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까 그 ctx로 필드 이름을 이제 hour of day를 하나 선언을 하고요.
여기다가 캘린더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캘린더, 여기 캘린더에서 이제 날짜 가져오는 캘린더 타입에서 가져오는 게 이제 hour of day 뭐 이런 게 있거든요. of day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져오시면 됩니다. 캘린더에서 선언을 해서 이렇게 하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다시 재색인을, 그러면 이제 hour of day 필드가 추가가 되고 캘린더에서 다시 설명드리면 이제 처음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골뱅이 타임스탬프 값을 가져왔는데 얘는 스트링입니다. 스트링이기 때문에 얘를 스트링을 날짜 타입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심플 데이트 포맷을 선언을 먼저 했고 심플 데이트 포맷으로 파싱을 해서 얘를 날짜 타입으로 선언을 했어요. 여기 다 dif로 되어 있지만 여긴 사실 뭐 new date 타입이 있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심플 데이트 포맷이 있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칼렌더가 있는 겁니다. 이제 자바로 치면 그렇게 해서 날짜 타입을 가지고 왔고 그 날짜 타입을 캘린더에다가 세트 타임을 해가지고 캘린더에서 이제 그 그 중에 hour of day를 가지고 와서 hour of day 필드에다가 세팅을 한 겁니다. 얘를 세팅을 하고 리인덱스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리인덱스를 하고 나서 이제 서울 메트로 로그스 테스트를 서치를 해보면은 hour of day라는 이제 필드가 생겼고 여기에 이제 6, 6시니까 6, 4시니까 4 이렇게 세팅이 된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해 줘야 되죠. 그 월화수목금토일을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ctx day of week를 추가를 하면 되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 캘린더에 get calendar day of week, 여기에 day of week을 추가를 하시면 돼요. 이러면 이제 간단히 이제 day of week도 추가가 되긴 합니다. 딜리트하고 리인덱스하고 테스트를 해보면 이제 day of week도 이렇게 추가가 되는데 그냥 3이라고 되어 있는 것보다 이제 실제로 그 숫자를, 그러니까 숫자보다는 이제 월화수목금토일이라는 텍스트가 있는 게 더 비주얼라이제이션 만들기가 좋겠죠. 그래서 이때는 day of week이라는 거를 숫자 타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오브젝트 타입으로 해서 하위 필드로 것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캘린더 day of week은 define 하고 day of week 넘버를 하고서 요거를 이제 선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day of week에 먼저 영어로 하나 선언을 할게요. 영어를 근데 영어를 할 때 여기다가 요거를 써주죠.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요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근데 이걸 배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마이너스 1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여기서 가져오는 거는 1부터 7이거든요. 근데 0부터 6까지 가져오는 걸로 지금 바꿔준 겁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제 이거는 kr로 하겠습니다. kr로 해서 1,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day of week이라는 필드에는 요 세 가지를 선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day of week number, day of week number는 day of week number고요. 그냥 num이라고 할게요. num이고요. 그 다음에 en 필드는 day of week en, 그리고 kr 필드는 day of week kr. 여기 선언은 그 하위 필드를 하실 때 이게 그 머스태시 브라켓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요. 이 대괄호입니다. 요 깍선이다. 요것도 잊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나서 네, 저장을 하고 다시 한번 재색인을 해보겠습니다. 재색인을 해보면은 이제 자, 2일 화요일 Tuesday 2화 Q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날짜가 맞는지 그 페인리스에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그 레인지가 오늘 날짜 필드가 없으니까 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생성을 했고요. 근데 이제 서울 메트로 테스트를 보시면은 매핑을 보시면은 자 여기에 어디 있을까요? 스테이션 말고 아웃 오브 데이는 롱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데이 오브 윅도 이제 텍스트 키워드 그리고 넘버는 롱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은 아웃 오브 데이는 해봐야 0부터 6까지고 0부터 23까지고 얘도 이제 0부터 6까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인티저도 아니고 얘는 한 바이트 필드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얘를 바이트로 바꿔서 저장을 매핑을 다시 설정을 해줄 거고요. 얘네들도 en과 kr도 키워드 타입만 있으면 사실 충분합니다. 그래서 키워드 타입으로 바꿔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서울 메트로 로그스 2018 매핑을 바꿔줘야 되겠죠. 근데 이제 매핑은 처음에 이미 만들어진 매핑을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삭제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없던 그 필드를 추가하는 것은 가능해요. 그래서 추가하는 방법은 바로 추가는 안 되고요. 여기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매핑을 추가를 하도록 하고 여기서 이제 프로퍼티즈에서 볼게요. 데이 오브 윅이랑 아웃 오브 데이만 카피를 하면 되겠네요. 데이 오브 윅이랑 아웃 오브 데이를 여기다 카피를 하고 근데 이제 얘를 바이트 그리고 넘버도 바이트 이 타입은 키워드로 하면 되겠죠. kr은 타입 키워드 얘도 en도 타입 키워드 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한 김에 우리 그 만들었던 뭐냐 저것도 바꿔줄까요? 템플릿도 템플릿에서 뭐였죠? 서울 메트로였나? 예, 서울 메트로 템플릿을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요것도 푸스로 바꾸고 아까 요 부분을 데이 오브 윅이랑 아웃 오브 데이를 여기 맨 앞에 추가해 주겠습니다. 타임스탬프 다음에 추가할게요. 이렇게 추가를 하고 네. 얘를 다시 풋하면 이제 덮어 씌워집니다. 그 참고로 엘라스틱 서치는 트랜잭션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풋해서 덮어 씌운 거는 다시 못 되돌립니다. 이런 거 항상 주의해서 사용을 하시고요. 이제 서울 메트로 매핑을 한번 가져와 볼까요? get에서 가져와 보면은 서울 메트로 로그스 이런 식으로 데이 오브 윅이랑 아웃 오브 데이가 된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들을 어떻게 만드냐 얘들을 만들 때 그 다른 인덱스로 색인을 하는 건 아까 요 그 리인덱스 필요 없는 건 일단 지우겠습니다. 리인덱스 API를 가지고 우리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근데 그 자기 자신에 있는 데이터를 자기 자신 그 리인덱스로 다른 인덱스로 옮겼다가 다시 그 인덱스 템포러리 인덱스로 옮겼다가 템포러리 인덱스에서 자신으로 하는 것도 가능한데 자기 자신의 그 인덱스들을 소스들을 다시 재색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거는 그 리인덱스가 아니라 어떤 걸 사용을 하냐면 포스트 하고 이제 그
자, 인덱스 이름을 놓고요. 여기에 update by query라는 명령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update by query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원래는 이제 쿼리를 넣어가지고 이제 쿼리를 추가를 하면은 그 쿼리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다시 재색인을 하는 건데 스스로 이걸 안 하면 이제 전체를 다 재색인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파이프라인을 지정을 하시면 돼요. 파이프라인 이렇게 변수로 해서 hour and week로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요 영상 녹화하기 전에 테스트하면서 실수했던 게 있는데요. 이걸 하시기 전에 가셔서 인덱스 패턴에서 우리가 저장했던 스크립트 필드를 지워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은 이름으로 얘를 만들 거기 때문에 스크립트 필드에서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네, 오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스크립트 필드에서 만들어진 게 있으면 저렇게 이제 세션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스크립트 필드 다시 두 번째 것도 딜리트. 우리가 이 스크립트 필드를 이용해서 만들던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예, 걔는 저장을 안 했기 때문에 알아서 삭제가 되는데 만약에 저장했었으면 이 비주얼라이제이션 페이지에서도 그 필드를 찾을 수가 없어서 오류가 난다고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자, 업데이트 바이 쿼리를 해서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했고요. 자기 스스로 그냥 색인하는 시간이 제 기억에는 뭐 10분, 15분 걸렸었나? 그랬었는데 이제 업데이트 바이 쿼리는 그거보다는 빨리 걸릴 거예요. 그래도 얘도 이제 그러니까 데이터를 다시 쓰는 행위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자, 일단 볼까요? 서울 메트로 2018에서 서치를 하고 쿼리로 레인지로 하면 되겠네요. 레인지로 해서 아까 그 hour of day가 0보다 큰 필드를 서치가 아니라 카운트로 해야겠네요. 카운트 하면 지금 18만 건? 이게 전체 데이터가 270만 건인가 그랬을 거예요, 제 기억에. 네, 200만 7,500건이니까 네, 지금 23만 건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색인이 되고 있고요. 네, 재색인 되는 동안 자, 매니지먼트에 가서 이제 필드가 추가가 됐잖아요. 그럼 키바나 인덱스 패턴에 가서 키바나 인덱스 패턴의 오른쪽 위에 보시면 리프레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프레시를 누르시면은 얘가 추가된 필드들을 다시 리프레시해서 추가를 하게 됩니다. 추가를 한 건가요? 가끔 시간이 좀 걸릴 때가 있는데 아마 이게 데이터가 색인 중이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서울 메트로 로그스 데이터가 카운트해서 다시 한번 가져와 보면 자, 46만 건. 생각보다 빨리 되니까 일단 다 될 때까지 그럼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까 200만 7천 건이었죠? 네. 어, 500만 건. 모니터링도 한번 볼까요? 보는 김에 오버뷰를 보면 네, 지금 서치 레이트가 좀 올라가고 인덱싱 레이트도 좀 올라간 걸 보실 수가 있고 아까 그 인덱스 중에 자, 서울 메트로 2018을 보시면은 자, 최근 1시간 동안 여기에 뭐 검색했다 늘었다 그랬는데 뭐 초당 한 8,000건 정도 프라이머리 리플리카 합치니까 한 초당 한 4,000건 정도씩 들어가고 있네요 지금. 그리고 하지만 도큐먼트 카운트는 변화가 없죠. 얘가 재색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또 디스크는 추가가 됩니다. 왜냐하면 세그먼트 머지하기 전까지는 얘가 덮어 씌웠다가 다시 세그먼트 머지가 된 다음에야 이제 옛날 데이터를 지우기 때문에 일단 이제 새로
쌓고 있는 중이고요. 샤드들은 잘 배치되어 있고, 자, (84만) 네. 자꾸 커리를 날리면은 또 이게 방해가 되기 때문에 예, 우선은 기다리겠습니다. 아까 인덱스 패턴에 가서 한번 볼까요? 제대로 됐나? 아, 됐군요. 이제 day of week에서 en 키워드 조금 이상하네요. en 키워드가 원래 있으면 안 되는데 week num 그리고 hour of day 조금 불안한 것이 잠시만요. 맵핑에서 보시겠습니다. 키워드랑 바이트로 하기는 했는데 왠지 아까 저거는 그 스크립트 필드에 영향이 남아서 그런 것 같다는 좀 느낌도 들기는 하는데요. div 키워드라는 값이 원래 없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리프레시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일단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데이터는 들어오고 있으니까 들어오는 걸 보면서 이제 아까 그 차트를 만들어서 여기에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지하철 대시보드를 이제 데이터가 지금 색인되고 있기 때문에 불러오는 속도가 조금 느려지긴 했는데요.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를 좀 줄이고 여기 아래다가 추가를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편집 모드니까 얘도 조금 줄여볼까요? 조금 줄이고 네. 이것도 살짝 줄이고 이 정도로 반 정도로 한 다음에 일단 이렇게 세이브를 하고요. 여기다가 새로 그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아까 히트맵이었죠? 히트맵에 자 밸류는 썸에 peoplein 해서 승차인원 필드로 하고요. 그 다음에 버킷을 x축을 먼저 terms aggregation으로 하고 필드를 hour of day로 나눠줍니다. 24개로 하고 ascending으로 알파베티컬로 해서 나눠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서브 애그리게이션을 추가를 해서요. 여기도 terms로 하고요. 필드는 day of week에 kr로 키워드가 같이 생긴 이유를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kr로 하고 승차인원도 알파베티컬로 하고 잠시만요. ascending으로 하고 7로 하면은 이게 볼게요. 1월화수목이 아니라 얘가 그 한글 순서대로 나와서 조금 이상해졌죠. 토, 일, 월, 화, 수, 목, 금. 그래서 얘를 이제 알파베티컬이 아니라 오더를 자 커스텀 매트릭으로 한 다음에 커스텀 매트릭을 맥스 값으로 하고 필드를 day of week의 num 값으로 합니다. 이렇게 하고 ascending으로 한 다음에 7로 해서 해보면은 자, 1,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잘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승차 인원이니까 컬러를 좀 바꿔줄까요? 컬러를 그린이 아니라 블루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지금 컬러 단계가 4개로 되어 있는데 요것도 한 6개? 8개? 8개면 너무 많을래나? 8개도 괜찮을 것 같네요. 더 해볼까요? 10개? 10개에서 해보면은 네, 10개 보기 8개로 하겠습니다. 8개로 하고 자,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서울 메트로 요일별, 시간대별 승차 인원 해서 저장을 하나 하고요. 레전드는 없애고 줄여서 자, 여기에 이렇게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저장을 할게요. 자, 이렇게 승차 인원 하나 만들어 놓으면 하차 인원은 간단하죠. 하차 인원은 그 매트릭만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그 옵션에 레전드도 안 보이게 할까요? 하이드 아닌데. 자, 이거 안 보이게 어떻게 하더라?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그냥 두고 그 값만 이제 people in이 아니라 people out으로 하고 이제 하차 인원 이런 다음에 바뀌겠죠? 그럼 하차 인원인 것 중에서 얘도 이제 알파베티컬이랑 데이 오브 윅도 얘는 그대로 두고 옵션만 블루가 아니라 이제는 레드로 해서 자, 저장을 하는데 새로운 서치로 안 그러면 이제 전에 승차 인원 값이 더 씌워지니까 하차 인원으로 하고 저장을 합니다. 대시보드에 가보시면은 네, 승차 인원이 있고 자 하차 인원도 추가를 할게요. add 시각 요일 시간대별 하차 인원 여기도 레전드 없애고 자, 크기를 좀씩 줄이죠. 아 여기 시각으로 됐군요. 시각하고 됐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다시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히트맵까지도 저장이 됐습니다. 데이터는 다 재색인이 된 것 같은데요. 한번 볼까요? 지금쯤 다 됐을 텐데. 네, 다 됐죠? 인덱스가 색인이 쭉 떨어졌으니까 이제 더 이상 색인된 데이터가 없고요. 다 됐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럴싸한 대시보드가 어느 정도 네,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를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데이 오브 윅이랑 데이 오브 윅이랑 아워 오브 데이를 했는데 거기에 또 이제 윅 오브 예어 뭐 이런 값도 있어요. 캘린더 중에. 그걸 이용하면은 그 깃허브의 그 주별로 쭉 해가지고 그 네모난 박스, 깃허브에서 내가 얼마나 그 농사를 잘 짓고 있는지 모내기를 볼 수 있는 그 초록색 박스가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비슷하게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그거 비슷하게도.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추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이제 컨트롤이라는 비주얼라이제이션인데요. 자, 컨트롤. 크리에이트 뉴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서 이 컨트롤입니다. 컨트롤은 다른 시각화 도구랑은 다르게 얘는 이제 쿼리를 추가할 수 있게, 그러니까 쿼리 필터를 추가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일종의 이제 제어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추가할 수 있는 게 레인지 슬라이드랑 옵션 리스트가 있는데, 옵션 리스트를 추가를 해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보통 검색할 게 영명일 거예요. 그래서 역 검색으로 하고 그 인덱스 패턴을 서울 메트로로 하고 여기에 그 스테이션 네임 키워드 값을 하고 멀티셋 허용을 하고 다이나믹 옵션을 허용을 해서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역 검색이라고 하나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영명을 이제 추가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해서 옵션 리스트로 승하차 인원 합으로 해서 이제 한 번도 쓴 적 없었던 people total 값을 여기다가 놓고 parent 컨트롤은 지정을 해줘야 되나? 지금 잘못했네요. 승하차 인원 합은 옵션 리스트가 아니라 레인지 슬라이더로 해서 승하차 인원 합 인덱스 패턴 필드는 이제 토탈 필드로 하고 보시면은 이제 여기는 이제 슬라이더가 이렇게 나와요. 스텝 사이즈를 한 20 정도로 할까요? 이게 아닌가? 뭘 의미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렇게 이제 승하차 인원 합이랑 그 역검색을 이제 놓고 요거를 저장을 하겠습니다. 서울 메트로 컨트롤. 제가 만들어 놨던 게 있네요. 역 인원 컨트롤. 자,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제 또 추가를 할게요. 이게 방금 추가한 거죠. 네, 제가 저거를 연습하면서 만들고 안 지웠나 봐요. 자, 좀 이런 식으로. 자, 요거를 한 반 정도로 이렇게 줄이고 얘를 좀 더 줄여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놓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세이브를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좀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역을 검색을 하실 때 여기서 이제 클릭을 하시거나 여기서 이제 뭐 영명을 그냥 바로 이제 뭐 홍대, 원래는 이렇게 검색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이제 홍대 입구가 알아서 찾아지는데 아니면 뭐 건대 이렇게 찾으셔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풀텍스트 검색을 합니다. 풀텍스트 검색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거를 건대를 하면은 건대 입구를 이런 식으로 찾아줘요. 홍대, 홍대 입구. 그리고 여기다가 지정을 하고 이제
그 apply change를 해서 보시면은 건대는 지워야죠. 그럼 이제 홍대 입구랑 건대 입구가 나오면서 이 계속 샤드 페일드가 뜨는데 이게 나오면서 이제 표시가 되는데 이게 쿼리가 차이가 있습니다. 쿼리가 차이가 있는 게 여기는 풀텍스트 쿼리를 사용을 하지만 이 컨트롤을 이용해서 이렇게 필터를 추가한 거는 얘는 키워드를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exact match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스코어를 계산하는 풀텍스트보다는 스코어를 계산하지 않고 이제 true냐 false냐만 따지는 exact match가 그 검색의 비용 면에서 훨씬 더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주 사용할 것 같은 내용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컨트롤을 만들어서 추가를 해주는 것도 하나의 이제 좋은 방법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지금까지 만든 이 대시보드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다 이제 클리어를 하고, 승차인원 역, 하차인원 역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뭐가 있을까요? 이 날짜들을 이제 이게 1년치지만, 이게 중간에 푹푹 들어간 거는 아마 그 구정이나 추석 연휴일 거예요. 그래서 연휴 때 기간을 이렇게 좀 쫙 보면은 이제 많이 타는 곳이 고속터미널로 이렇게 좀 바뀐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고속터미널로 많이 바뀐 걸 볼 수가 있고 고속터미널도 이제 좀 연휴 끝날 때쯤으로 이렇게 좀 해보면은 자 하차 인원은 또 바뀌죠. 잠실이 좀 더 많아지고 홍대 입구가 좀 더 많아지고 아무래도 이제 이때쯤에는 돌아와서 이제 또 놀러 다니시는 분들이 좀 많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도 있고 연휴 초쯤을 보면은 이때는 확실히 이제 고속터미널에서 하차 인원이 많은 거 보니까 이제 외부에서 서울로 오시는 분들이 더 많나 봐요. 어디 가시는 분들보다. 자,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평일이 아니라 일주일을 이렇게 평소 일주일을 보면은 평일은 이제 출퇴근 시간대가 이제 사람이 많지만 주말에는 이런 식으로 그 뭔가 곡선이 낮 시간이 많아지는 걸 보실 수가 있고 평일 중에서도 이제 오전 시간대를 이렇게 쭉 해보면 월요일 오전이죠. 월요일 오전을 보면은 승차 인원과 하차 인원이 이렇게 확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많이 타는 곳, 많이 내리는 곳 이런 식으로 또 보실 수가 있어요. 승차 인원, 하차 인원 보실 수가 있고 또 반대로 그 여기에 위치를 추적을 해서 위치를 필터링을 해서 또 이제 추적이 가능한데 요 강남구 쪽을 한번 이렇게 강남구 쪽을 보시면은 자 강남 양재 선릉 대칭 종합운동장 이쪽을 보면은 자 오전에는 내리시는 분들이 많고 오후에는 타시는 분들이 많아요. 당연히 이제 여기는 사무실들이 모이는 거기 때문에 오전에는 출근해서 회사를 가기 위해 내리고 저녁은 퇴근을 해서 집에 가기 위해 타시는 분들이 많죠. 이런 식으로 또 그래프가 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요일별로 이런 식으로 또 차이를 보실 수가 있고요. 홍대 입구를 한번 볼까요? 홍대 입구. 좀 유사한 곳을 묶어보죠. 홍대, 신촌, 이대. 여기 이름이 이대로 되어 있군요. 이대. 해놓고 이제 어플라이를 해보면은 여기는 금요일 저녁이 이제 절정을 이루다가 토요일, 일요일이 좀 많고 이런 식으로 이때도 이제 하차인원이 많다가 이때쯤에는 여기도 신기한 게 오전에 놀러 가시고 점심때쯤 좀 뜸하다가 저녁 때 놀러 다니시고 타임이 좀 나눠 있네요. 두 번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고 또 이제 우리가 만든 것 중에서 아까 그 파이 차트로 해서 이제 승차 인원 비율을 이제 추가를 했잖아요. 요거를 보시면은 아마 이제 정말 그 3,000명 시간당 3,000명 이상 승하차를 하는 뭔가 좀 유동 인구가 많은 곳들만 이렇게 또 이제 필터링을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호선이 항상 뭐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 보실 수가 있고 좀 없는 데를 해볼까요? 0에서 300. 근데 사실 이제 없는 거는 조금 그 약한 게 뭐 이래도 나오긴 하네요. 그래서 청구, 삼갑지, 영등포 요쪽이 좀 사람이 그나마 좀 많이 없는 곳이고
근데 요거는 사실 그렇게 큰 의미를 갖기 힘든 게 왜냐면은 신촌이나 홍대 입구나 강남 같은 역도 뭐 밤 늦게나 새벽 일찍은 또 이 적은 인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완벽하진 않지만 그냥 좀 참고 정도로 사용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뭐 몇 가지 쿼리를 섞어서 쓰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예, 요소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엘라스틱 서치는 또 이제 키바나에서 이렇게 만들면 좋은 게 엘라스틱 서치에서 사용할 쿼리를 여기서 대충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뭐 아까 했던 대로 이제 강남, 역삼, 선릉, 삼성. 삼성하고 삼성 무역센터가 두 개가 있는 거는 아마 하나는 뭐 2호선 하나는 아닌가? 하여튼 뭐 좀 다르게 저장된 게 있을 수도 있어서 그렇고요. 이렇게 있고 여기 중에서 또 이제 뭐 쿼리를 이렇게 내린 거 이런 게 있으면 이런 필터들이 다 여기에 이제 다 여기에 그 쿼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뷰 데이 그 인스펙트라는 요 메뉴를 보시면은 실제로 데이터가 가져온 게 이제 테이블 형태로 보실 수가 있고요. 요거를 CSV 형태로 다운로드 하실 수도 있고요. 이걸 리퀘스트라는 탭으로 바꾸시면은 쿼리가 날아간 그 이 날짜를 본 그 타임스탬프 필드의 포맷과 그리고 우리가 쿼리로 넣었던 강남, 역삼, 선릉, 삼성 요 역들 그리고 이제 지오 바운딩 박스로 이제 버텀 라이트, 탑 레프트에서 어느 영역 부분부터 어디까지 했는지 그리고 타임스탬프는 이제 오른쪽 위에 있는 타임 피커가 어느 부분인지를 이런 식으로 다 쿼리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긁어다가 이제 쿼리로 날리면 실제로 리스폰스 값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다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이런 유사한 앱들을 만들지만 내가 엘라스틱 서치를 사용하지만 키바나는 사용 안 하고 내가 별도로 만든 앱이나 뭐 모바일 앱이나 클라이언트를 쓰신다 하더라도 키바나로 먼저 이런 화면들을 만드시고 이렇게 쿼리를 한번 보시면은 좀 더 그 힌트, 쿼리에 대한 힌트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활용을 하시고요. 이 내용은 제가 누구나 보실 수 있게 공개를 해 놓겠습니다. 공개를 할 건데요. 먼저 이 주소는 ella.st cloud-kr 클라우드 한국말로 그러니까 cloud-kr 요 주소로 이제 접속을 하시면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제가 그 스페이스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공개라는 스페이스가 있어요. 공개라는 스페이스에 접속하실 수 있는 계정을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유저 중에서 여기는 저희 커뮤니티에서 같이 이걸 활용하시는 분들이신데 손님이라는 계정을 하나 만들게요. 크리에이트 유저를 만들고 유저네임은 이제 게스트 그리고 패스워드는 한글로 손님을 하겠습니다. 손님 뭐 제 이메일로 할게요. 그리고 롤은 키바나 유저를 하는데 그 중에 롤을 먼저 하나 만들게요. 롤이 없구나. 아이고 손님을 만들었나? 안 만들었죠? 네. 롤을 먼저 하나 만들고 롤에 크리에이트 롤을 한 다음에 손님 게스트 유저 게스트 롤로 하겠습니다. 게스트 롤로 하고 프리빌리지는 클러스터 프리빌리지는 일단 없습니다. 그리고 쓸 수 있는 인덱스는 이제 서울 메트로 로그스랑 일단 제가 공개하는 것들마다 추가를 해 놓을게요. 서울 메트로 로그스만 일단 추가를 해 놓고 프리빌리지는 리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중요한 건 이제 키바나 스페이스 프리빌리지를 추가를 해서 스페이스 중에 공개 스페이스에서만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자 하고요. 이렇게 하고 우선은 네. 다른 건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스페이스마다 볼 수 있는 메뉴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뭐
타임라이어는 이제 리드만 할 수 있게 뭐 안 보이게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고, 프리빌리지는 리드로 하면 전체 리드가 되는구나. 자, 커스텀으로 하고 디스커버랑 비주얼라이제이션이랑 대시보드, 그리고 네, 이 정도로 해놓겠습니다. 자, 프리빌리지를 만들고요. 크리에이트 롤을 하고 다시 유저로 가서 크리에이트 유저를 한 다음에 게스트, 뭐 대충 어느 메일 만들게요. 여기다가 이제 키바나 유저랑 아까 만들었던 게스트 롤을 만들고 이제 추가를 하겠습니다. 패스워드는 손님이고요. 한글로 손님이요. 그리고 시큐리티 탭을 열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주소는 이제 ella.st.cloudkr입니다. 접속을 하시면은 로그인을 하라고 나올 텐데요. 자, 여기에 게스트 한글로 손님 해서 로그인을 하시면은 다른 걸로는 아마 안 들어가질 거예요. 들어가지면 안 되는데. 들어가지네. 자, 키바나 유저를 아마 빼야 되나 봅니다. 다시. 자, 이렇게 하고 다시 로그아웃 했다가 ella.st cloud kr ella.st/cloud kr입니다. 자, 게스트 손님으로 로그인을 해 보시면, 자, 지금 공개 스페이스만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지정해 놓은 메뉴들만 보실 수가 있고, 그 중에 이제 대시보드에 가시면 서울 지하철 대시보드가 있는데, 네, 요거는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편집은 안 되고요. 쉐어랑 풀스크린 보시는 거 정도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필요하시면 들어오셔서 얼마든지 보시고 같이 활용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서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요, 그 피드백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다 마지막으로 제가 적어놓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소. ella.st cloud kr이고요. 아이디는 게스트, 패스워드는 한글로 손님 입니다. 그리고 피드백은 저한테 주시거나 아니면은 그 한국 엘라스틱 커뮤니티에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그 서울시 지하철 대시보드 만들기 영상들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